김원식 기자하고도 우리가 인터뷰를 했지만 지금 록히드 마틴이 적자 보전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F-35 가격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지금 안 사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또 가격 낮춰가지고 팔아 뭐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F-35를 가져오면 결국에는 똑같아요. 총액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미 배정된 게 있다면 몇 대를 더 가져오는 방식으로 총액은 똑같아진 그런 방식이 할 수가 있죠. 이게 깎아주는 돈이 전체 0.15%? 그러니까 0.2%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이 막 몇백 대를 사는 데에서도 한 대분 기계값이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도입 수준 안에서는 사실상 정해진 예산 안에서 이걸 준다고 하더라도 반대도 더 살 돈이 안 남아요. 그래요? 근데 이 발표에 붙여가지고 우리 언론의 교묘한 술책은 자 이렇게 해서 기계값이 싸졌으니 20대 정도를 추가 구매할 수도 있다.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리테일을 달아요. 이건 개사기인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 공군이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F-35 90대를 구매하는데 전체 총액에서 약 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간 7천억 원 정도를 못 줘, 깎아줘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200억 달러 중에 6억 달러 깎은 거예요. 너무 세 발의 피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 세 발의 피를 깎았는데 사실상 록히드 마틴에게 확 재정적으로 조이는 수준이 아니라 니네들이 성의 좀 보여봐라는 수준에서 양보를 받아낸 정도인데 이걸 이용해서 받아 쓰는 우리 애들은 자 이제는 F-35가 싸졌으니 사실 원래 비싸서 더 많이 샀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사기로 했던 거니까 지금 이제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하니 추가 구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기사를 달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40대를 할인을 받는데 그게 총 195억 원 한국 돈으로 간단하게. 네, 40대 10년간 연간 4대씩 구입을 하는데 이게 총 10년간 할인액이 195억 원밖에 안 됩니다. 한 대 값도 안 되는 거야? 네, 로비값도 안 되는 거예요. 10분의 1대 값도 10분의 안 1 정도 되죠. 안 되죠. 근데 내가 봤을 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 록히드 마틴하고 트럼프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무기 도입 관련해서는 로비스트들 동원되고 커미션 30% 이렇게 준다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15%에서 한 30% 준다고 그러는데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자국 이익 뭐 이런 것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미국이 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지금 이런 무기 도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하겠다고 나왔는데 가장 만만한 게 유착될 수밖에 없는 록히드 마틴에게 니들이 좀 깎아준 신용이라 해라. 그래야 내가 이 정부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면이 선다. 그런 식으로 약간 서로 짝짝꿍했을 것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마케팅입니다. 대통령이 마케팅 한 것이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군 장비는 40% 가까운 게 로비 자금이라고 하잖아요. 원가에서는 깎아지지 않았다. 로비 자금이나 운용 자금에서 어느 정도 깎아준 것이고 아까 찌라시님 얘기했지만 40대에서 195억 깎아주는데 한 대당 뭐 얼마에 몇 억 깎아주는 건데 그게 얼마나 편합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로비 자금 좀 덜 주면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짜고 치는 고스톱의 마케팅 속셈이 높다고 봐야 돼요. 우리 밀리터리 덕후 우리 송 소장님 네. 이런 것에 대한 그 전반적인 견해를 한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이 발주를 하는 F-35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공군용이 있고 해병대용이 있고 해군용이 있습니다. 이게 공군용, 해군용, 그 해병대용은 각자 용도가 달라요. 이게 공군용은 우리가 쓰는 거랑 비슷한 건데 우리보다 훨씬 첨단 장비가 많이 달렸죠. 해군용이나 해병대용은 일본군이 주로 취득을 해서 갖고 가는 건데 이게 이제 수직 입착륙이 가능할 수 있는 특별한 옵션들을 붙여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격들이 다 다릅니다, 사실상으로. 근데 우리는 제일 싼 공군용,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스트라이크 이그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 안에서 가격이 조정됐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차이가 나고 있는 다른 부분의 기종들에, 그러니까 좀 더 비싼 기종, 해병대용이나 해군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기종들의 가격을 깎아줬을지 모르고 이 공군용에 관한 한 가격을 그대로 두거나 더 올렸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총액에서 깎아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깎아줬다든지 얼마를 깎아줬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발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F-35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시기상조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국한테 도입되는 F-35, 그러니까 미국이 받아보는 F-35하고 일본이 받아보는 F-35하고 우리나라가 받아보는 F-35는 옵션이 달라요. 기분 나쁘다. 예. 아니 그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도 백화점용이 더 좋다면서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거 자체는 옵션이 아예 안 달려 있어요. 왜냐면 기계값이 비싸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애초에 에어컨이랑 파워 핸들이랑 유압 브레이크를 빼버린 거야. 그리고 가격을 맞춰서 사고 나중에 그거는 내비게이션이랑 이런 것들은 내 돈 내고 나중에 사서 추가로 달게 라는 계약이 우리나라 F-35 계약이라는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고 있는 기기들의 옵션이라든지 거기 맞춰져 있는 무기라든지 운용체계에 관련된 거, 정비에 관련된 거 여러 가지 옵션으로 얼마든지 가격을 불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주도적인 어떤 그 거래에 대한 주도권을 우리나라 방산청이 갖고 있느냐 또는 우리나라 정부나 국방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계약을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순실이가 짚어주는 대로 덜퍼덕 F-35부터 KF-X 사업까지 전부 다 록히드 마틴, 사드까지 다 거기다 밀어줘버린 입장 안에서 과연 이런 류의 기사들이 얼마나 우리 국방 어떤 무기 체계 관련하고 관계가 있는 정보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뉴스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다는 거죠. 제가 볼 때 F-35가 이제 세일즈 마케팅에 들어가면 아까 찌라시님 얘기했는데 F-35 A, B, C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이착륙 한 개 C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이제 바뀌어 있는 거죠. 해병대용, 뭐 공군용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러니까 A, B, C가 이미 세계 보편화된 기술이고 미국은 차세대 전투기가 이미 개발 완료됐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규모 동북아나 전 세계에 F-35 구입 대전을 지금 선언한 거예요. 사실은 많이 사라. 많이 사서 너희끼리 싸워서 하늘에서 치고받고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이미 공중전을 더 F-35 ABC보다도 더 장악력이 뛰어난 기종이 개발됐기 때문에 이 기술들을 일반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분하님이 얘기한 대로 이건 완전히 세일즈 허구다 허구. 절대 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록히드 마틴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미지 관리하고 다른 면에서는 이럴 수 있죠. 만만한 게 허구가 뭐라고 한국인은 잘 사주잖아요. 어떤 비판도 없이 사주잖아. 호구지 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최순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한국이 지금 사드도 지금 이따가 얘기가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한국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들이 미국에서 손해본 거 한국 애들한테 보전받는 방식 있잖아요. 일반 사회인 같으면 조폭한테 삥 뜯기고 또 다른 약자에게 그걸 보충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없다. 왜냐면 한국은 호구거든. 어떤 방식으로든 호구거든요. 근데 뭐 영업이익적인 면에서 0.15% 깎아줬다 그래서 록히드 마틴이 경영상의 위기를 겪을 만큼 심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오바마는 인수를 안 하려고 그랬다고 이 비행기 자체를 안 살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가격 0.15% 깎는 조건으로 해서 이걸 사주겠다고 확정을 해주니까 오히려 이거는 록히드 마틴한테 고마운 얘기고 짜웅이 있다. 둘이. 요걸로 갖고 이제 이제 기계값 싸졌고 아유 록히드 마틴이 이번에 성심성의껏 가격을 깎아주냐고 경쟁이 힘드니까 니네들이 좀 많이 도와줘 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지. 나는 근데 그게 두려운 게 미국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 F-35 같은 경우도 버전은 계속 좋아지고 새로운 비행기가 개발되고 그러는데 창고에 지금 재고가 쌓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이게 천문학적이잖아. 이런 그 전투기 하나가 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냉장고 한 대 사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얘네들이 국지전 같은 걸 만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지구촌 자체가 살짝 여기저기 전쟁이 좀 일어나줘야 얘네들이 이득을 보는 그런 구조 속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전 세계가. 사실 이게 전 세계 무기 전문가들한테 F-35는 실패한 기종이라고 얘기를 들어요. 스텔스 기능은 갖췄으나 그 기능보다 훨씬 앞선 레이더 기술이 개발돼서 무용지물이고 기상이 나쁘면 출격도 못해요. 그리고 무기를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작기 때문에 사실 전투력에 있어서도 장거리에서 레이더 기술, 조준 기술을 통해서 발견하기 전에 먼저 쏜다는 특징을 빼놓고 나면 속도나 뭐 운행 거리나 무장 능력이나 어떤 뭐 기동성이나 뭐 하나도 기존에 나와 있는 기존의 미국의 공군기들에 비해서 하나도 나은 게 없거든요. 근데 이걸 만들어 가지고 마케팅을 해 가지고 전 세계에다 거의 강매를 하고 있는 게 미국 정부와 록히드 마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록히드 마틴이란 기업들 자체는 애초부터 미국 정권과 긴밀하게 붙어 있는 방산 업체긴 하지만 뭔가 미국의 수뇌들하고 연관이 돼 있는 로비로 먹고 사는 업체인 거고요. 이 업체가 그동안 오바마 집권기 안에서는 실제 이 기체를 제대로 완성을 못해서 개발비가 없어가지고
제품을 못 만들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개발도 안 된, 그러니까 시제기도 못 본 상태에서 F-35를 덜컥 사주고 그 개발비를 대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F-35를 꾸준하게 생산해가지고 그게 인도되고 뭐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절대적인 거예요.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한국과 일본이 사야 사우디도 사고 뭐 중동에도 사고 이게 이제 골고루 퍼져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유럽이나 다른 데에서는요. F-35 안 써요. 실제로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F-35 자체를 취급을 안 한다고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필요 없는 게 무장력이 너무 현격하게 떨어진 데다가 우리가 이 스텔스 기능을 해갖고 밤중에 어디 북한을 폭격하러 간다 그러면 이 비행기가 필요한데요. 막상 그렇지 않은 용도라고 치면 무용지물이에요. 우리나라 비행기 뜨는 거 활주로에서 간첩 하나 보고 있다가 휴대폰으로 전화해주면 다 아는데 그거 레이더에 안 잡혀서 이게 북한의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는 국방부의 설명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진짜 F-35를 취소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다른 기종으로 바꿔달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앞으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이 F-35를 배제하는 방향에서 가야 된다는 게 우리 밀떡들이 다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투기의 생명은요, 속도예요. 격추하기 위해서 날아온 미사일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전쟁이고요. 아까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지금 동북아의 군비 증가는요, 전쟁이 임박해 가고 있다라고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에 보면 군비가 증가하면 곧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했던 게 바로 일본이 재무장을 하게 되면 러시아와 북한과 남한과 중국과 대만이 재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사드가 들어오면 그 사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드가 미칠 국가들은 모두 다 그 사드에 대응하는 군 작전을 계획해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또 중국은 비상시에 한국의 사드 기지를 폭격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전술을 수립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경쟁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군비 증가는 곧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상 굉장히 지금 평화롭다고 하지만 만약에 전 세계가 F-35기 스텔스기 예전에 영화에서 봤을 때 정말 멋지죠. 막 대단하잖아요. 거기다가 그 로봇까지 달아놓고 막 싸우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를 보다 보니까 꿈의 전투기거든요. 이것들이 막 온 국가들이 다 퍼져 있으면 언젠가는 경쟁을 하게 돼 있는 거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군비를 감축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트럼프가 그 196억 정도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깎아준다고 하면서 전투기를 사라는 것은 또 거기에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 애들이 아싸 깎아주세요 얼른 사야지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하는 자체가 정말 아이러니한 사건이에요. 그 2월 2일 목요일 날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황교안도 만났고. 근데 이제 이게 F-35와 더 결정적인 건 사드. 지금 사드도 로키드 마틴 거예요. 괌에 있던 중고 2대 갖고 오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한국이 사라. 여기 월기가 다 나온 사건이에요. 트럼프 정부의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온 곳이 한국하고 일본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세일즈. 얘네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그런 거죠. 정권이 바뀌면 사드 못한다. 지금 야권 주자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말을 돌려서 하고 있기도 하고 직선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박근혜 때도 못했던 사드를 정권 바뀌면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들어섰는데 성주에다가 사드 배치하기로 했으니까 해? 이게 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어떻게든지 로키드 마틴을 위해서 제임스 매티스나 트럼프가 세일즈로 띄워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황교안 만나면 분명히 사드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한참을 전화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발표는 못하고 야, 나 많이 대화했어. 그렇게 발표를 그냥 한 것 같다라는 게 김원식 기자님의 얘기잖아요. 말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감당이 안 되네? 이런 마음에서 지금 걔는 에이씨 뭐 내가 할 거 아니니까 뭐 딴 놈한테 다음 놈한테 넘기고 말지 뭐 이런 마음에서 편안히 듣고 쌩까고 있다. 이번에 매티스 방문과 관련해서 첫 번째가 지금 ICBM과 북한의 ICBM과 핵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안보가 최우선이고 그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드가 절실하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그리고 그곳에서
김광진이 매우 적절한 시기에 한국에 왔던 환영한다 이런 메시지까지 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기회를 타서 매티스를 초대해서 북한의 핵을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박근혜와 보수 정치, 지금 보수라고 얘기하죠. 유승민이 주장하는 안보 프레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왔다. 저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승민이나 한교안이 가장 지금 문재인을 공격하는 방식이 안보거든요. 안보에 대한 능력이 없다 이렇게 공격하면서 이제 온갖 군과 여권 세력들이 뭉쳐서 지금 안보 프레임으로 지금 잡아가려고 하는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왔어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그런 얘기는 했어요. 북한 도발 없으면 사드 배치 안 한다. 그런데 이것은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if 북한 도발 없으면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북한 도발의 징후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죠. 뭐 그들이라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은 고지것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전제가 항상 있다는 거죠. 사드 배치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북한 도발 없으면이니까 사실은 하나만한 소리를 지금 하고 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국의 국방부 장관을 바로 보내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 이 황교안과 매티스의 만남에 첫 번째 워딩이 동맹 관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이거거든. 사드 받아주면 기대하고 안 받아주면 우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미쳤습니까? 트럼프가 임명한 국방장관이 왜 먼저 한국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지금 아까 신비님이 중요한 인물의 이름을 말하셨는데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내가 봤을 때는요. 현직 로비스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우리가 의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린다 김을 의심하지만 이 사람은 무슨 마약 이런 걸로 지금 쳐놓고 몰라 지금 나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관심 바뀐데 그런 인맥들을 다 쪽쪽쪽 빨아서 흡수한 다음에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었고 현직도 청와대에 근무하는 자가 실제로 사드 도입에 있어서는 한민구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어요. 한민구도 박근혜가 오다를 전달해 준 대로 끝났단 말이에요. 실제로 안민석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현직 국회의원이 사드는 로비스트 문제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비리의 끝판왕이라고 지금 이야기 불리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중개사 역할, 로비스트 역할로 김관진이 꽂혀서 정말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장해 왔던 것처럼 선불 받아버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무튼 린다 김은 마약 초범입니다. 초범은 쉽게 구속이 안 되죠. 집행유예 같은 걸로 대부분 보호감호, 치료감호 같은 걸로 대부분 빠집니다만 미국 신분을 갖고 있는 린다 김이 마약 초범으로 구속이 돼서 면회도 못하는 상태로 지금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왜 면회를 못하지? 그러니까 면회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근데 이 린다 김이 실제로 로키드 마틴을 대행해가지고 무기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 당시 실무자는 정윤회였다 그래요. 그게 최순실로 넘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 안에서의 고리가 터질라 그러면 특검이 이 부분까지 같이 조사를 해서 터뜨려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과도 연관이 있고 럭키드 마틴도 있고 심지어는 트럼프까지 연관이 있어서 규모가 너무 클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는데 당연히 수사를 할 것이 의심되면 수사를 해야죠. 인지수사라는 게 있는데 지금 김관진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예, 저도 악의 축이라고 봅니다. 김관진이 그런 식으로 중간에 현직으로 있으면서 김관진 자체가 그냥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 자리에 있는 김관진도 지금 아까 그 메시지 냈잖아요. 환영한다고. 그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고 보면 맞아요. 네, 답답하네요. 지금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매티스가 왔을 때 미 국방부가 1,600억 원 아치의 공대공 미사일하고 뭐 여러 가지 이 F-35A에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들이 이미 승인했어요. 한국에. 선물을 갖고 온 겁니다. 이미 기정사실화 시키고 이거 선물 줄 테니까 사드 빨리 배치해라. 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매티스 가방 안에 네. 미사일 몇 개가 위칸에 올려져 있었어. 그것은 기자들한테 보여줘. 기자들 물리고 위칸을 딱 들으니까 밑에 사드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안 살래?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이제 기사화되고 있는 게 경제보복을 이제 30% 정도 이제 끌어올려서 중국이 하겠다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김광진이 잘 왔다 선물 갖고 환영하면서 한국의 경제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안보 프레임만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말 개탄하고 싶네요. 여기서 잠깐요. 성주분들이 200여일간에 하루도 안 빠진 일종의 투쟁기의 새가 날아다녔던 것 같은 그 과정에서 각종 시인들이 시낭독하고 그랬어요. 그 시들을 모아서 책을 내셨습니다. 책 제목은 성주가 평화다. 웬만한 오픈마켓이나
서점 앱들 가시면 다 있거든요. 거기서 책 한 권씩 구매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성주분들 우리 방송 많이 듣는데 힘내십시오. 절대 성주에는 사드 뱉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걱정 우리가 마십시오. 논란이 돼 있던 성주 포대로 간다는 소리 요즘에 받아요. 롯데가 지금 안 받고 있거든. 그렇죠. 골프장 교환 부지를. 생각해보세요. 국방부가 시가로도 손해를 보는 짓을 해가면서 롯데랑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강력한 오더가 있는 거잖아요. 김관진이 로비스트로 웃고 있고 한민구한테 이거 무조건 해내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박근혜 탄핵되기 전에 어쩌면 나는 박근혜가 헌재에서 재판을 질질 끄는 이유가 이 건이 성사되기를 기다려주는 시간을 벌어주기가 아닐까 한지 의심한 적이 있다니까요. 지금 최순실과 연관된 무기 도입의 규모가 이제 100조 원까지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10조 원이 아니라 100조 원이요? 100조 원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100조 원 안에서 10%만 받았어도 10조 원인 거고요. 한 20% 다 받았다 그러면 20조 어마어마한 돈이 걸려있는 장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에 특검이 어떤 인력이나 시간의 한계로 럭키드 마틴 거는 조사도 안 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검은 가방을 든 놈이 날아와서 지들끼리 사바사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특검팀이 실제 린다김을 그 면회를 갔는데 린다김이 면회를 거부했다 그래요. 그래서 쪽지만 전해놓고 왔는데, 하여튼 의례적으로 린다김이 지금 뭐 특검이 확정이 되고 난 상황에서 어떻게든 입을 열게 된다고 치면 지금 정권의 도덕성에 가장 또 치명적인 한 방을 매길 수 있는 입이 지금 린다김한테 달려있는 거죠. 린다김 팟캐스트 나와서 방송하는 거 한번 들어봤거든요. 정신 상태가 아주 건강하시질 않으세요. 그래요? 횡설수설도 좀 있고, 그러니까 뭔가 비밀을 알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활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리스크거든요. 어떤 기자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를 몰라. 그들의 어떤 은밀한 결의에 어느 정도 증인은 될 수 있는 사람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희미하게나마. 다 보지는 못했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가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의 수사, 이것의 완성은 국방, 로비, 그러니까 사드랑 관련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미국 국방부 장관이 탄핵 정국에서 이렇게 혼란한 한국 전국에서 이렇게 무기 장사를 하는 건 뭔가 박근혜가 탄핵되기 전에 마무리 지어야 할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온 거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 친구들이 뭐 놀러 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다 뒤에 다 로비리스트들이 있고 이게 다 계약 관계가 있어서 오는 것이지, 이 혼란 전국 속에서 그러니까. 왜 오겠습니까? 다 이게 마무리 지어야 할 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고받을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리하러 온 겁니다. 그럼 콤보가 있네. 그럼요. 트럼프가 전화한 이유, 국방장관이 오는 이유가 다 다리 놔주고 이렇게 밑밥 깔아주는 거네요. 럭키드 마틴하고 직접적인 면회를 하고 이따위 발표를 한 그 이면에는 0.15% 가격 깎아줬습니다. 그 얘기만 주고받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좀 더 농밀한 얘기가 나갔고, 자, 한국에 있는 무기 도입권에 관한 전체적인 규모가 이 정도니, 자, 트럼프 정부에서 만일 도와주신다고 하면 또 이렇게 자금을 내놓겠습니다. 라는 정도는 법적으로 합법적인 거야. 이렇게 미국에서는. 따지면요, 미르와 K스포츠는 그냥 박근혜 소일거리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 진짜 큰, 정말 그보다 수백 배 큰 규모는 분명히 무기 거래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뭐 조금 사족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그 거론되고 있는 미르나 K재단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최순실이 연결돼서 만들어진 어떤 자본 관리고, 자금 세탁용. 그 이외에 박근혜가 고유로 갖고 있는 자금의 부분은 아직 우리 사법부라든지 검찰이 못 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모든 재산들의 형성 과정이 다 최순실이 직접 관여하고 만들어낸 게 최근에 K와 미르재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박근혜는 그 시기 때부터 돈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부터 오빠가 금고에 있는 거 밀어주고 자기 집에 있는 금고 안에 있는 거부터 시작해갖고 최태민이가 죽을 때 건네주려고 했다는 어마어마한 금괴와 현금과 채권과 자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재산은 지금에 있는 최순실의 지갑하고 다른 방법으로 관리됐을 것이다. 훨씬 더 은밀하게. 그 부분은 현재 최순실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그게 다 국고로 환수되거나 찾아내진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개인이 순수하게 혼자서 투자해서 만들어서 올려놓은 재산은 아직 손도 대보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추론 아니에요. 박근혜는 탄핵되고 뭐 신피진 말씀처럼 그러니까 자기들 유리한 대로 생각을 하겠지. 뭐 대충 어떻게 해서 좀 구속됐다가 뭐 사면 받고 그러는 과정에
차기 정권을 위한 게 아니고 걔들 성향상 보면은 끝나는 마당에 누구를 얼마나 해주려고 하겠어? 그럼요. 그럼 결국에는 사드 배치?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룹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드 배치에 관련한 뭐 국방 이 비리에 관련한 엄청난 수십조 규모의 리베이트는 최순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실체적으로 박근혜한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걸 마무리 지으려고 이게 몸부림 치는 게 아니냐 싶은 거죠. 자, 합리적인 의심이었고요. 김원식 기자하고도 우리가 인터뷰를 했지만 지금 로키드 마틴이 적자 보전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F-35 가격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지금 안 사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더 가격 낮춰가지고 팔아 뭐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F-35를 가져오면 결국에는 똑같아요. 총액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미 배정된 게 있다면 몇 대를 더 가져오는 방식으로 총액은 똑같아진 그런 방식이 할 수가 있죠. 이게 깎아주는 돈이 전체 0.15%? 그러니까 0.2%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이 막 몇백 대를 사는 데에서도 한 대분 기기값이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도입 수준 안에서는 사실상 정해진 예산 안에서 이걸 준다고 하더라도 반대도 더 살 돈이 안 남아요. 그래요? 근데 이 발표에 붙여가지고 우리 언론의 교묘한 술책은 자 이렇게 해서 기계값이 싸졌으니 20대 정도를 추가 구매할 수도 있다.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리테일을 달아요. 이건 개사기인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 공군이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F-35 90대를 구매하는데 전체 총액에서 약 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간 7천억 원 정도를 못 줘, 깎아줘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200억 달러 중에 6억 달러 깎은 거예요. 너무 세 발의 피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 세 발의 피를 깎았는데 사실상 로키드 마틴에게 확 재정적으로 조이는 수준이 아니라 니네들이 성의 좀 보여봐. 그래서 195억 깎아주는데 한 대당 뭐 얼마에 몇 억 깎아주는 건데 그게 얼마나 편합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로비 자금 좀 덜 주면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짜고 치는 고스톱에 마케팅 속셈이 높다고 봐야 돼요. 우리 밀리터리 덕후 우리 송 소장님. 네. 이런 것에 대한 그 전반적인 견해를 한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이 발주를 하는 F-35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공군용이 있고 해병대용이 있고 해군용이 있습니다. 이게 공군용, 해군용, 그 해병대용은 각자 용도가 달라요. 이게 공군용은 우리가 쓰는 그거랑 비슷한 건데 우리보다 훨씬 첨단 장비가 많이 달렸죠. 해군용이나 해병대용은 일본군이 주로 취득을 해서 갖고 가는 건데 이게 이제 수직 입착륙이 가능할 수 있는 특별한 옵션들을 붙여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격들이 다 다릅니다, 사실상으로. 근데 우리는 제일 싼 공군용,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스트라이크 이그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 안에서 가격이 조정됐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차이가 나고 있는 다른 부분의 기종들에, 그러니까 좀 더 비싼 기종, 해병대용이나 해군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기종들의 가격을 깎아줬을지 모르고 이 공군용에 관한 한 가격을 그대로 두거나 더 올렸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총액에서 깎아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깎아줬다든지 얼마를 깎아줬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발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F-35 가격이 떨어져 뉴스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다는 거죠. 제가 볼 때 F-35가 이제 세일즈 마케팅에 들어가면 아까 찌라시님 얘기했는데 F-35 A, B, C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이착륙한 게 C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이제 바뀌어 있는 거죠. 해병대용, 뭐 공군용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러니까 A, B, C가 이미 세계 보편화된 기술이고 미국은 차세대 전투기가 이미 개발 완료됐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규모 동북아나 전 세계에 F-35 구입 대전을 지금 선언한 거예요, 사실은. 많이 사라. 많이 사서 너희끼리 싸워서 하늘에서 치고받고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이미 공중전을 더 F-35 ABC보다도 더 장악력이 뛰어난 기종이 개발됐기 때문에 이 기술들을 일반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분하님이 얘기한 대로 이건 완전히 세일즈 허구다 허구 절대 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로키드 마틴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미지 관리하고 다른 면에서는 이럴 수 있죠. 만만한 게 호구 뭐라고 한국인은 잘 사주잖아요. 어떤 비판도 없이 사주잖아. 호구지 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최순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한국이 지금 사드도 지금 이따가 얘기가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한국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들이 미국에서 손해본 거
한국 애들한테 보전받는 방식 있잖아요. 일반 사회인 같으면 조폭한테 삥 뜯기고 또 다른 약자에게 그걸 보충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한국은 호구거든. 어떤 방식으로든 호구거든요. 근데 뭐 영업이익적인 면에서 0.15% 깎아줬다 그래서 로키드 마틴이 경영상의 위기를 겪을 만큼 심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시기상조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국한테 도입되는 F-35, 이게 미국이 받아보는 F-35하고 일본이 받아보는 F-35하고 우리나라가 받아보는 F-35는 옵션이 달라요. 기분 나쁘다. 예. 아니 그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도 백화점용이 더 좋다면서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거 자체는 옵션이 아예 안 달려 있어요. 왜냐면 기계값이 비싸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애초에 에어컨이랑 파워 핸들이랑 유압 브레이크를 빼버린 거야. 그리고 가격을 맞춰서 사고 나중에 그거는 내비게이션이랑 이런 것들은 내 돈 내고 나중에 사서 추가로 달게 라는 계약이 우리나라 F-35 계약이라는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고 있는 기기들의 옵션이라든지 거기 맞춰져 있는 무기라든지 운용체계에 관련된 거, 정비에 관련된 거 여러 가지 옵션으로 얼마든지 가격을 불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주도적인 어떤 그 거래에 대한 주도권을 우리나라 방산청이 갖고 있느냐 또는 우리나라 정부나 국방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계약을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순실이가 짚어주는 대로 덜퍼덕 F-35부터 KF-X 사업까지 전부 다 로키드 마틴, 사드까지 다 거기다 밀어줘버린 입장 안에서 과연 이런 류의 기사들이 얼마나 우리 국방 어떤 무기 체계 관련하고 관계가 있는 정보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라는 수준에서 양보를 받아낸 정도인데 이걸 이용해서 받아 쓰는 우리 애들은 자 이제는 F-35가 싸졌으니 사실 원래 비싸서 더 많이 샀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사기로 했던 거니까 지금 이제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하니 추가 구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기사를 달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40대를 할인을 받는데 그게 총 195억 원 한국 돈으로 간단하게. 네, 40대 10년간 연간 4대씩 구입을 하는데 이게 총 10년간 할인액이 195억 원밖에 안 됩니다. 한 대값도 안 되는 거야? 네, 로비값도 안 됩니다. 10분의 1 대값도 10분의 안 1 정도 되죠. 안 되죠. 근데 내가 봤을 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 로키드 마틴하고 트럼프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무기 도입 관련해서는 로비스트들 동원되고 커미션 30% 이렇게 준다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15%에서 한 30% 준다고 그러는데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자국 이익 뭐 이런 것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미국이 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지금 이런 무기 도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하겠다고 나왔는데 가장 만만한 게 유착될 수밖에 없는 로키드 마틴에게 니들이 좀 깎아준 신용이라 해라. 그래야 내가 이 정부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면이 쓴다. 면이 선다. 그런 식으로 약간 서로 짝짝꿍했을 것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마케팅입니다. 대통령이 마케팅 한 것이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군 장비는 40% 가까운 게 로비 자금이라고 하잖아요. 원가에서는 깎아지지 않았다. 로비 자금이나 운용 자금에서 어느 정도 깎아준 것이고 아까 찌라시님 얘기했지만 40대에서